자, 여러분 안녕하시하. 버추얼 클때 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토요 책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지난주에는 VR챗을 통해서 여러가지 또 월드를 좀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 이제 잡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잠깐 요거 카메라를 좀 설정 바꿀게요. 오늘 방송은요, 한 1시간 20분 정도만 이제 방송하고 끝낼 거고요.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휴브너님께서 어몽어스 좀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저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휴브너님 방송으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몽어스 가게 되는데, 솔직히 저 어몽어스 그렇게 잘 못해요. 예, 못하는데, 그래도 좀 합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송이 없는 동안에 또 새로운 팔로워 두 분이 이제 트위치 팔로우를 해주셨는데요. 자, 코서미님하고 임달송님께서 새롭게 트위치 팔로우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뉴비한테 어려워 보이는 어벙어스. 그래요, 저도 그 동안에 한 4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못하겠어요. 저는 못해. 그런데도 하는 거면은 누가 날 죽여도 태평하고요. 누구한테 의심을 받아도 태평하고, 저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요. 어몽어스 가지고 커다란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머리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렵죠. 이제 저는 그렇게 추리에 재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저로서도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어려울 거예요. 추리하는 것 정도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는 나중에 이따가 휴브더님 방송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좀 많이 죽는 꼴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번 방송부터요, 좀 화면이 살짝 좀 달라졌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채팅 참여 유입 환영이라는 글이 보이시죠? 다른 방송들을 보면은 유입 환영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어디에 있다, 무슨 미션이 했는지도 금방 까먹는다. 그러니까요, 저는 미션을 하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요, 저는. 그만큼 어몽어스에 대해서는 좀 쥐약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참가하는데 좀 의의를 두고 싶어가지고 그냥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유입 환영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요? 다들 이제 여기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면은 효과가 있겠나 싶기도 하는데, 유입해도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대체 무슨 의미로 요거 유입 환영이라는 문구를 쓴 거죠? 그러게 말이야. 다들 쓰니까 쓰긴 한데 별 효과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별 효과가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였네요. 와타님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맙소사. 왜 맙소사예요? 보는 스트리머만 보는 트위치.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는 요거 유입 환영 문구는 없어도 되겠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누가 개노답 삼형제예요? 1. 쟤는 왜 개그맨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래서 시임이나 학고를 먹고 살겠나? 갑자기 좀 살짝 좀 뼈아픈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두 번째, 왜 한국 성대모사인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쓴 오늘의 주제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3. 우리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네. 우리들이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신 건가요? 자세하게는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어떤 게 좀 유행을 하는지를 바로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지표이긴 한데, 아, 요즘 유행하는 삼형제를 말해보았습니다. 라면 삼형제. 나는 처음 듣는다. 노답 삼형제, 라면 삼형제라고 하는 걸. 라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거의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예, 막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요거 보시나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다음 다음 이벤트까지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제가 후원 여기 목표를 이제 잡아놨는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께서 뭐 후원 같은 거를 좀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룰렛 방송까지 이런 식으로요. 라면 만화책이었나요? 거기에 나온다고요?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거지 나는? 자, 아무튼간에 뭐 룰렛 방송을 원하시면 이쪽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생각보다 더 빨리 룰렛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짤막한 그 코너 하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신종 1어라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일본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하실 때 난생 처음으로 들으시는 그런 일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종 1어 제가 메모장을 하나 좀 킬게요. 여기다가 좀 쓸 건데요. 제가 요번에 다룰 게 요거예요. PN. 여러분 혹시 PN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공포게임. 그렇죠. 그 PN이라는 그 공포게임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공포게임 이름이긴 하지만 그거를 소재로 한 공포게임이 PN이거든요. 이 PN이라는 뜻이 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조어로 따지면은요. 오, 뭐야? 오, 뭐야? 에어님! 뭐야, 어떡해. 에어님! 9명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끄고. 근데 이거 난민송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요. 이거는 반주 없이 그냥 하도록 할게요. 예, 미안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랑해요 이마트, 행복해요 이마트, 해피 이마트. 건너방금이야 이마트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자, 어서오세요. 난민 여러분 어서오시고요. 라이브 공연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혜연님. 그리고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함께 어울려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거 제가 직접 방송하기 전에 봤거든요. 야, 나름 운치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냥 일반 그 반주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몸이 좀 틀어지냐? 오케이, 됐다. 자, 아무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인 여러분. 네.
시대 이마생. 아니 카니님 시대 이마생이라뇨. 오랜만에 듣는다. 제 보컬이 문제였죠. 한 가지 유일한 치명타 단점이었다. 아니요. 뭐 보컬이 어떻게 단점이에요.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괜히 또 이마트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마트 제공이라고 이야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벤트를 할 때도 실제로 신세계 상품권을 쏘잖아요. 뭐 거기서 스폰서를 받는 거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지? 성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의 표시로 제가 이마트 제공 스폰서를 말한 겁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마트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노동하라는 뜻인가? 그런 거는 그런 거하고 별로 관계는 없을 텐데. 예, 뭐 자의적으로 아니 뒷광고라뇨. 뒷광고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앞광고지. 앞광고. 스폰서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 자발적으로 그냥 광고를 해주는 거야. 그게 앞광고지 뒷광고겠어요? 그쵸. 예. 저는요 제대로 이제 광고를 받거나 그런 거면은 분명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뭐 유튜브 콘텐츠라면은 이런 것도 좀 하겠지만은 뭐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는 거는 뭐 거의 뭐 스폰서가 없잖아요. 예, 저한테 뭐 투자를 할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예, 광고가 아니라 홍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광고지. 홍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 홍보네. 괜히 그냥 광고는 아닌. 잠깐만, 홍보냐 광고냐? 그러게.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광고에 속할까요? 아니면 홍보에 속할까요? 글쎄 나. 뭐 거기서 거기겠지. 광고는 광고주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홍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서비스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본인이 소개를 하는 게 그 홍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제가 이마트 제공을 보내드린다는 이 말 자체는 뭐 하나의 돈을 받지 않는 그냥 앞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네, 정리 끝. 자, 아무튼 지금 다시 정리.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채널시아 토요치 타임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너는 지금 신종 1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지금 다루는 신종 1화가 바로 PN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제 뿌앵이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 우는 뭐 울고 싶을 때, 뭐 슬플 때 일본에서는 이제 신조어로 P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모티콘 있죠?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메모장을 끄고. 요거예요, 요거. 이게 실제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해설을 해주는 이 PN의 뜻이거든요. 요거 많이 보셨죠? 이 이모티콘. 이게 실제로 이제 PN이라는 이제 이모티콘을 가지고 한 건데, 이 이모티콘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포 게임이 PN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임이 있는 거죠. 여기 해석을 보면 PN와 나이테이를 사마오 아라와스 이타이고. 그쵸? 의성의태어라는 거죠. 이제 SNS상이나 이제 메일 등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괄호치고 눈물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는데 이걸 좀 더 귀엽게 효과적으로 귀엽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PN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2018년 11월부터 퍼졌구나. 꽤 오래됐네. 자, 그리고 좀 더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바로 요거. 여기 보이네요. 파옹이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비엔을 이제 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관련 용어가 있는데 이게 피엔 코에테 파옹. 아, 이거 좀 적을게요. 잠깐만요. 비엔 도리코시테 도리코시테 파옹 이거죠. 비엔 코에테 파옹. 이거를 우리식으로 한번 좀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뿌앵 넘어. 근데 솔직히 이 뿌앵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우앵이요? 글쎄요. 우앵은 좀 약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뿌앵 넘어 푸엑. 아, 요거 이게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우앵, 후어, 후앵, 꾸앵. 그러니까 제가 이게 쓴 푸엑의 의미는요, 이제 눈물을 넘어서 피눈물까지 쫙 빠지고 땅구멍도 열리고 땀이 쭉쭉쭉 빠지고 입에서 침이 줄줄줄줄 나고 콧물도 줄줄줄 나는 그 정도의 강조되는 말. 죽을 때 되는 소리 있잖아요. 아, 토아니. 전혀 안 귀여운데요. 뿌앵은 죽을 때 나는 소리. 뿌앵 넘어서 끼액인가? 잠깐만, 끼액? 잠깐만. 뿌앵 넘어 죽는 소리. 아, 나 진짜. 아, 잠깐만. 그러면요, 그 뿌앵이라는 소리가 좀 너무하다 싶으면요, 좀 다른 걸로 여러분께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뿌앵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소리. 몬스터가 죽을 때 푸액. 꾸액. 잠깐만, 꾸액도 죽는 소리 아닌가요? 자, 일단 요거 지우고. 뭔가 뿌앵 징화. 디지몬 있냐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디지몬이야. 아, 나 정말. 뽀잉 넘어서 펑. 뿌잉 넘어서 으헉 으헉 잠깐만. 으헉 길지 않나요? 뿌잉 넘어 뿌잉. 잠깐만, 뿌잉은 애교할 때 뿌잉이라고 하지 않나요? 약간 좀 다른데? 으헉 그런 느낌. 시아님의 애교를 유도한 채팅? 아니요. 이거는 애교가 아닙니다. 예. 그냥 고지고대로 읽은 건데 그거 가지고 애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전혀 안 통합니다. 히잉 넘어서 뿌잉이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파혼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파혼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신조어가 피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피엔을 넘어서 파홍이라는 뜻으로 이제 강조되는 그런 말이 파홍이라고 해요. 아니, 뿌잉삥 아니고
울 때. 이게 진짜 좀 울고 싶을 때, 슬플 때 뿌앵이라고 하잖아요. 그 뿌앵을 넘은 그 강조되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훌쩍 넘어서 우앵은 어때요? 뿌앵 넘어서 뿌앵. 잠깐만. 뭐 그것도 좋겠네요. 자, 뿌앵. 이게 생각났다. 이게 나기농님께서 이제 힌트를 잘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애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강조가 되는 거야. 어때요? 이게 나름대로 아이디어 아닐까요? 주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채널시아 토요 채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양념님께서 제대로 쓰셨네. 애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만큼 강조가 되는 거지, 그치? 단비가 떠오르는 뿌에. 단비.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는 그런 뜻으로, 그만큼 눈물이 그만큼 단비가 내리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겠네요. 뭔가 빽 같은데요. 빽. 소리 지를 때 빽 이렇게 막 빽 이렇게. 오늘은 일본어 유행어 공부하시는구나. 요거는 이제 막간 코너고요. 예. 막간 코너 넘어가지고 이어서 이제 본 코너로,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막간에 오프닝 코너로 다뤄본 신종 1어 비행하고 파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엄청 재미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신종 1어를 하나씩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끄고, 자, 오늘 이제 제대로 다뤄볼 주제가 지금 여기 써져 있죠. 요즘 일본 개그맨들이 한국 거를 따라한다고 인데요. 제가 일본 예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많이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일본 개그맨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스타를 좀 많이 따라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겼어요. 거의 뭐 새로운 한류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추장님 혹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한번 맞춰보시죠. 뭐 여러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는데 트위터에다가 상황극을 올리시는 분이죠. 상황극? 트위터에다가 상황극을 올리는, 글쎄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올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제가 다루는 거 안에서는 아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다뤄보고 싶은 게, 메모장에다가 내가 한번 좀 적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박진영 씨예요. 이제 요번에 올해 그 박진영 씨가 이제 기획을 한 일본의 아이돌 프로젝트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니즈 프로젝트라는 그 아이돌 기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탄생한 걸그룹이 니즈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니즈라는 그 그룹이 이제 또 크게 히트를 치면서 동시에 그거를 이제 프로듀싱을 한 박진영 씨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추장님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김민대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일본 개그맨의 하나의 그 코드가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코드가 되었는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성대모사는 기본이에요. 성대모사는 기본이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박진영 씨가 그 니지 프로젝트에서 계속 했던 그 입버릇이 있어요. 그 항상 이제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계속 섞어가면서 박진영 씨가 이제 프로듀싱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하지메 마시오, 그리고 키테 쿠다사이 라고 라는 그 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그게 꽤나 일본인들한테, 그리고 일본 개그맨한테 이 하나의 개그 코드로 삼게 되었나봐요. 뜬금없지만 트와이스도 일본인 멤버가 3명이나 있었으니, 그렇죠, 트와이스의 영향도 살짝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진영 씨까지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대로 박진영 씨가 각광을 받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이제 박진영 씨를요, JY 파크라고 해요. 파크. 예. 이렇게 불러요. 박진영이라고 하지 않고 JY 파크라고 하는데요. 그쵸, 글로벌 프로젝트의 시작이죠. 그쵸. 지금 찾아봤는데 그 개그맨 스쿨존이네요. 개그맨 스쿨존. 스쿨존 이라는 개그맨이 있었나? 모르겠다. 미안해요, 추장님. 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아무튼 일본에서는 이제 JY 파크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거를 방송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여드리지 못해요. 일단은 이제 JY 파크 모노마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면요, 그 일본 개그맨이 박정은 씨를 어떻게 성대모사하고 흉내를 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남친짤이 아직까지는 일본에서는 많이 퍼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거의 그냥 니즈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듀싱 하는 그런 장면에서만 이제 가지고 올 뿐이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닐 바지는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일본 개그맨이 따라한 게 있어요? 그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비닐 바지까지 수출한다니. 그런 부분도 인터뷰 하시면서 박진영 씨 반응 보시던데 나빠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 박진영 씨의 별명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떡고. 떡 먹는 고릴라라는 뜻의 그 떡고. 이 떡고라는 별명이 일본에서도 통해요. 어떻게 통하냐면요, 이것도 적어야지. 떡고는 일본에서는요, 모찌, 고리 이렇게 통합니다. 그만큼 엄청 진짜 파급력이 커진 거예요 지금. 모찌고리 맞아요. 모찌가 떡이란 뜻이고요, 이제 고리는 고릴라에서 고리를 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찌고리예요. 야, 어떻게 떡고에서 이제 모찌고리를 이제 이어졌는지, 야,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박진영 씨가 이제 일본 개그맨의 거의 표적이 된 거죠. 이제 개그 소재로 다뤄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그 이전에 좀 유명해진 게 또 있죠.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된 거가 있죠.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죠? 이태원 클래스하고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이 두 드라마가요 진짜 일본 내에서 정말 큰 화제였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일본 개그맨들이 이 실제로 이태원 클라스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실제로 이제 연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타원 클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그를 꽁트를 한 것 같은데,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이웃날에서 유행이라고 하더니 이 정도였네요. 그렇죠. 한번 검색해볼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네타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잠깐만 요거를 실제로 좀 검색을 해볼까? 아 나오네. 네타 넘버원 클래스로 들려요. 그렇구나. 우행으로.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 정도면은. 실제로 검색을 해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일본 개그맨들이 이 이태원 클래스를 살리려고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세로이와 조이서, 예,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불식착도 다뤘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이제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아이노 후지차크라는 이름으로 쓰였거든요. 지우고 아이노 후지차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아마 모노마네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노매네란다. 모노마네. 이것도 검색하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이런저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올 텐데, 따로 이런 거는 없고, 대신에 그 사랑의 불시착 스토리를 가지고 몰카를 한 경우는 있었어요. 그거는 실제로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의 불시착 스토리가 일본 예능에도 그대로 침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실 한국 걸 따라한 일본 개그맨들은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일본 개그계의 거의 뭐 레전드급이죠. 다운타운. 이 다운타운을 비롯한 일본 개그맨들이 한국 노래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외워서 부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유튜브를 좀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이라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 제가 약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메모장을 딱 보여드리면은 이겁니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할 때 그 어젯밤엔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오자파맨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마음 약해서 이 부분을 또 마우 약해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소리 들어보시면요 얼마나 비슷하게 불렀는가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은하수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요 채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자파맨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딱 한번 들려드릴게요. 온데그린 현상, 그쵸? 오자파맨 나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나 내가 싫어졌어. 자, 이런 겁니다. 잘 들으셨나요? 실제 노래하고 지금 이 일본 개그맨이 부르는 거하고 비슷하게 개사했네요. 이거 개사가 아니에요. 개사가 아니고 그냥 소리 그 한국어 소리만 들리는 대로 그냥 받아 적은 걸 뿐이에요.
다운타운 뭔 짓이냐 비슷하게 들리네요. 뒤에 오잡하면. 자, 계속해서. 근데 실제로 이 오잡하면의 그 가사가 처음에 방송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예 몰랐대요. 그 부르는 사람도 물론이고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오잡해맨의 노래를 이제 큰 공연장에 빌려가지고 관객들 앞에 딱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실제 어젯밤 이야기의 가사의 의미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한국 노래였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된 거죠. 아마 이거 불렀을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걸요, 이 개그맨 분들이. 그냥 부르라고 해가지고 부른 것일 뿐일 것 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마우 야케소 부분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이번엔 마우 야케소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 야케소 찾지 못했대 돌아서도 그 사람. 자, 그래서 방송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직접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면은 아마 나올 거니까요. 직접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슷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운타운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요. 방금 전에 코미디 8시간 생방송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코미디 하나 가지고 이제 8시간 동안 생방송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 모르시죠? 코미디 8시간 생방송. 이거 이제 설 본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운타운이에요. 얼마나 이제 여러 이제 코미디 장르를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노래 개그 그리고 꽁트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주로 하는 그 일본의 주요 코미디 장르 중에서 이제 만사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만담인데 그것도 좀 많이 방송을 하고 직접 나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시간 동안 생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시간 내내 코미디를 하다니 8시간 내내 웃기기도 힘든데 무슨 못 멈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8시간 생방송 중에서 마지막에 장식했던 게 킹 오브 콩트라는 건데 이거는요 일본의 꽁트 챔피언 결정전이에요. 꽤나 유명한 대회거든요. 코미디 대회예요. 네, 꽁트 선수권 대회. 일본에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요. 이 킹 오브 콩트하고요. 그리고 이제 M1 그랑프리 그리고 R1 그랑프리 이 세 개가 일본의 3대 코미디 대회예요. 코미디 선발 대회라고 하죠. 코미디 경연 대회가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죠. 아니 일본에서 킹 오브 콩트를 그렇게 줄여서 쓰지 않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킹 오브 콩트라고 해요. 안 줄여서 써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젊은 개그맨들이 이 킹 오브 콩트하고 M1 그랑프리, R1 그랑프리에 이제 예선부터 모든 개그맨들이 막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우승을 딸 때까지 몇 번이고 도전을 할 정도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경연대회거든요. 오, 뭔가 의외다. 아예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약간 그 분위기를 한번 맛보면요, 야, 이렇게나 거대하게 치러진다고?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 세계 대회에 이제 주요 스폰서들도 막 붙어 다니고요, 시청률도 엄청 높습니다. 뭐 스포츠, 뭐 특별한 그 스포츠 행사 저리 가라예요. 그만큼 일본의 코미디 산업이나 문화 이런 게 그냥 막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e스포츠 리그급으로 큰 거네요. 뭔가 코미디 코시행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코시행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뭐 전국체전 같은 그런 느낌? 네. 일본 전역에서 이제 뭐 많은 이제 개그맨들이 집결을 하는 그런 전국구 대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전국체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다룰 만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여러 다른 것들 좀 다루고 싶은 게 있으면요, 말씀을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벌써 12시가 됐네요. 자, 일요일이 됐습니다. 일본의 코미디 중에서도 아마 아이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일본의 그 아이돌들도 이제 코미디에 도전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뭐 개그를 하는 거는 거의 개그맨들의 영역이니까 그거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다른 장르의 뭐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거기에 발을 못 들일 정도, 거의 뭐 개그맨들의 성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장르 자체가요. 이거 오늘 방송된 거라서 아마 내일 제가 한번 다시 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엄청 재밌다라고 지금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예능도 성역이 있다. 뭐 일본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진행자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그런 예능의 역할 같은 경우도 이제 개그맨들이 쫙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있기는 하죠. 한국에서 개그맨을 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개그맨을 하는 게 훨씬 더 돈 벌기 쉽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방송하는 시간 1시간은 채웠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따가 휴보너님 방송에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거든요. 어몽어스. 지금 방송하고 있으려나?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아직 안 하고 계시네. 지금 하고 있으면은 레이드를 걸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예고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좀 여러분께 중요한 예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내일 예고를 할게요. 내일 일본어 생방송 1호체 타임에서는요, 이제 다가오는 그 추석 연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있는 인구주택 통조사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실제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인구주택 통조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좀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추석 연휴여서요, 이제 정규 콘텐츠와 생방송은 없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주말에 이제
이제 시야 클래식 방송을 이제 보내드릴 예정인데, 이번 시야 클래식에서는요, 현실 세계 리포트 스페셜로 그동안 이제 2019년에 총 4번 다녀왔거든요. 그 4번 다녀온 거에 대한 종합편을 다음 주 주말에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이 시국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약간의 대리만족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현실세계 리포트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주말에는요, 그것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버추얼 세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현실 세계에서 취재한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추석 연휴에 왜 쉬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 추석 연휴에도 바빠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채널 시야에서는요, 공휴일이 겹칠 때는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도 보내지도 않고요. 그때는 제대로 또 쉬어야 되니까요. 그쵸? 예, 그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은 쉬셔야 되잖아요. 예, 추석 쉬어야 되는데 방송 괜히 또 방송하려고 하면은 좀 귀찮잖아요. 그쵸? 무조건 쉬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뭐 정규 콘텐츠라든지 생방송이 없는 대신에 이제 시야 클래식이 주말에 이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요 또 한글날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에는요 채널 시야 한글날 주간으로 딱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한글날에 다룰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랭커 스터디, 그리고 토요체 타임에서도 이제 한글날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체 타임에서는요, 그동안에 중단했던 게임 방송을 딱 하루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 뭐 한글날이면은 한글날답게 끝 온라인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신 칼리님께서, 예, 끝 온라인을 시참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자, 그때 같이 참여를 해 주실 분들은요,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고는 다 마쳤고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한계를 시험 만나는 그 게임, 아마 저를 상대하시려면은 그 끝말잇기보다는 그 가로 세로 퍼즐을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 그 부분에서 다른 분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신 최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끝 온라인에 그 가로 세로 퍼즐이 있어요. 예, 퀴즈에 뭐 퀴즈 프로그램을 계속 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양악하시려고 하신다. 아니, 양악은 안 해요. 대신에 지식은 충전해 드리는 거죠. 지식을 마음껏 충전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토요일 타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저를 계속해서 보러 오시려면은 이제 휴보다님 방송에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2시 40분쯤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맞춰가지고 휴보다님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랄게요. 합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VR 합방은 아니에요. 어몽어스 합방이에요. 어몽어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추얼 크리에이터 인슈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